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인천시가 새로운 민선곡이 시작부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박찬대 시장이 취임과 함께 내걸었던 핵심 공약인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추진이 잠정 유예된 가운데 인천 이음 캐시백 중단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 예산이 소진되는 시점부터 인천 이음 캐시백 지급을 부득이 일시 중단합니다. 박찬대 인천시장 취임 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박 시장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시 재정위기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천 이음의 예산이 바닥나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올해 본 예산에 편성된 인천 이음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000억 원 증가한 2,581억 원. 그러나 전임 시장이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급조되면서 이를 상반기에만 모두 쏟아부었고 결국 이 같은 사태가 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박 시장이 취임과 동시에 진행하려고 했던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역시 예산 문제로 잠정 유예됐습니다. 결국 인천 이음 캐시백은 오는 16일부터 기존 10% 캐시백 지급을 포함한 전체가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수위를 통해 밝혀진 미반영 필수 사업비 6,441억 원을 비롯해 향후 5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정 부담이 따를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가용 재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해야 한다는 것. 인천은 비상경영에 돌입합니다. 외부 전문가와 내부 실무진이 함께하는 재정예산 개혁 TF를 오늘부터 즉시 가동합니다. 단장은 송현석 전 인수위 부위원장이 맡기로 했으며 회계사를 비롯한 예산 관련 전문가들은 물론 인천시 정책 예산 담당자들이 포함돼 TF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는 TF를 통해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인천 이음 운영 정상화 기반을 다질 방침입니다. 민선 9기부터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금 박찬대호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인천시 계양구가 지난 6일 계산 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계양구는 설명회에서 주민공동 이용시설 건립과 공영주차장 조성, 광장, 공원 리모델링과 마을 안길 정비 등 주요 사업을 공유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과 외부 집수리 지원 사업도 안내했습니다. 집수리 지원 대상은 계산동 노후 주거지 정비 사업지에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중 준공 20년이 지난 건물들입니다. 계양구는 외벽 옥상의 방수 도색과 창호 교체, 균열 보수 등 집수리를 지원하며 주택 내부 공사나 점포, 아파트, 불법 건축물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은 28일까지이며 현장 조사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자가 공사를 자비로 완료한 뒤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제10대 부평구의회가 원구성을 마쳤습니다. 김환현 부평구의회 의장이 앞으로 2년간 구의회 의정활동 전반을 이끌게 됐는데요. 소통하는 의회,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김환현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저 저에게 부평구 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언제나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는 52만 부평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쁨보다는 엄중한 책임감이 앞섭니다. 우리 부평은 현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생 등 변화와 도약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경청하고 발로 뛰는 민생의회를 만들기 위해 저희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역시 민생 경제 안정과 구민 중심의 소통입니다. 현재 우리 부평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이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의회 문턱을 낮추어 구민 누구나 언제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겠습니다. 늘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조례를 만들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의회는 서로 다른 시선이 모여 합의를 이루어내는 민주주의의 중심추입니다. 갈등을 조율하고 협치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의장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저는 정당을 떠나 의원 한 분 한 분의 전문성과 비전을 존중하며 일상적인 대화의 기회를 상시 마련하겠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부평 구민의 행복이라는 공통의 지향점 앞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당리당락보다 주민의 실리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화와 타협으로 결과를 내는 성숙한 의회 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우려와 염려의 시선을 깊이 공감하며 늘 무겁게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의회 본연의 역할이 집행부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오직 부평 구민의 이익이라는 걸 절대적인 기준만 놓고 판단할 것입니다. 올바른 행정에는 신속히 협조하되 선신성, 사업이나 독단적인 결정은 철저히 바로잡아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서로 본분에 충실한 상생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제10대 부평구 의회는 오직 구민 여러분만 바라보고 달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뢰를 무겁게 받들고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부평구 의회가 구민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평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과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선국이가 출범한 지 꼭 열흘이 됐습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서울시 최초 여성 3선구청장이라는 명예를 안겨준 구민들에게 확실한 성과와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요. 민선국이 은평구청의 청사진을 손성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공무원 700여 명이 모인 자리,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미경 은평구청장의 취임식을 겸한 은평구청 정례조례입니다. 직원들은 김 구청장을 환영했고 김 구청장은 직원들 앞에서 은평의 새로운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김 구청장이 그리는 은평의 변화는 누구나 나다운 삶을 누리는 곳, 민생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김 구청장은 취임을 맞아 출연한 LG 헬로비전 대담 프로그램에서도 민생을 민선국이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점선면을 구정 운영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최우선 과제는 주민들의 삶을 지키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선면을 가지고 공약을 했거든요. 점은 생활 밀착형, 주민들한테 생활이 가장 빨리 닿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일들을 하는 거고요. 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통이라든가 이런 거 선을 잇는다 이런 뜻으로 해서 점선을 제가 공약을 했고, 면은 광역화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생활권과 경제권을 확산하는 거죠. 이런 기조 아래 김 구청장은 생활 권역별 균형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주민 누구나 고르게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진관, 연신대, 불광, 응암 수색해서 아이 생활권의 동네 맞춤형으로 이제는 계획을 해서 그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선 불투명한 고양 은평선 신사고 개혁, 답보 상태인 서부선 등 오랫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지역 교통 현안도 관계기관과 전략적으로 협의해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시공간 재편의 핵심 과제로는 혁신파크 부지 개발 사업을 제시했습니다. 지난해 4월 서울 창조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민간 매각이 불발된 이후 해당 부지의 개발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김 구청장은 사업 주체인 서울시와 협의해 이곳에 2만석 규모의 최첨단 미디어 공연장을 건립하고 구청 청사를 신축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저희가 이제 용역 속에 다 담아놨거든요. 그걸 또 같이 설득해 가면서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 8기에 주력했던 생활밀착 복지 정책은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이맘 택시와 백색골 사업은 확대하고 선거운동 기간 주민들을 만나며 수첩에 기록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평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며 닻을 올린 민선 9기. 김미경 은평구청장이 3선 임기 4년 동안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이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9일 제12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고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기획경제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습니다. 국민의힘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서울 양천구가 경계선 지능인의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인 두드림 센터를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은 IQ 71에서 84 사이의 고등학생 이상 경계선 지능인으로 심리검사와 직업평가를 시작으로 진로 탐색, 직업훈련, 취업 연계,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바리스타와 로스팅, 세차 직무 등 반복 실습 중심의 교육과 기업 현장 실습을 통해 취업 역량을 높이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일자리도 제공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양천구 신정동 양천벤처타운 내 희망 1금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가 60세 이상 주민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을 마련했습니다. 교육은 일반 경비원, 건물 미화관리사, 산후관리사, 실버 인지놀이 지도사 양성교육 등 4개 과정으로 운영됩니다. 교육비는 대부분 무료 또는 수료 후 환급 방식으로 운영되며 참가 신청은 이력서와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을 집참해 은평 어르신 일자리 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모집과 교육은 과정별 일정에 따라 7월부터 12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공사비 갈등으로 2년 동안 멈춰섰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마침내 공사 재개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같은 반가운 소식에 경기 북부권 지자체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양주시는 양주역 정차를, 동두천시는 동두천 연장을 목표로 정부 및 민간 사업자와의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시공사와 정부 간의 공사비 갈등으로 첫 삽도 못 떴던 GTX-C 노선이 마침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총 사업비를 일부 증액하는 중재 결정을 내리면서 현대건설을 비롯한 시공사들이 현장 장비 투입과 사전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겁니다. 여기에 4조 3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 조달까지 본격화되면서 연내 본공사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9월 착공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자 그동안 숨죽였던 양주시와 동두천시의 교통 수건 사업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양주시는 신도시 개발의 중심축인 GTX-C 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자체 분석 결과 이미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됐다는 판단입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GTX-C 양주역 추가 정차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결론을 어느 정도 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동안 추진했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민간 사업자인 GTX-C 주식회사와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두천시 역시 본선 공사 재개 소식을 반기며 GTX 동두천 연장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자체 경제성 분석을 거쳐 사업성을 증명한 만큼 정부를 설득할 구체적인 카드를 쥐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GTX-C 본선이 다시 재개돼서 9월 착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제 연장도 다시 재개될 계획입니다. 다만 이제 GTX-C 연장 같은 경우는 동두천시만 하는 게 아니고 동두천시를 포함해서 총 6개 시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6개 지자체가 같이 국토교통부랑 협의해서 다시 재개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2년 만에 리스크를 덜어내고 다시 달릴 준비를 마친 GTX-C 노선. 강남 30분대 생활권을 꿈꾸는 경기 북부 지자체들의 GTX 유치 경쟁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지난해 말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부평 굴포천이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왔죠. 이 도심을 흐르는 맑은 하천에 시민들의 만족감도 높았는데요. 부평구가 굴포천 2단계 복원 사업을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구가 굴포천 생태하천 2단계 복원을 위한 구상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굴포천 2단계 복원 사업의 계획과 타당성, 그리고 재원 조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목적. 예상 복원 구간은 부평 일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백운 쌍굴까지 1.45km입니다. 검토도 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다양하게 더 들어야 되는 과정도 있을 겁니다. 용역사에서 보고해 주시는 내용 잘 듣고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귀담아 듣고 의견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1단계 구간은 지난 2025년 성공적으로 복원됐습니다. 지난 2017년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약 8년 만의 성과였습니다. 구는 2단계 복원으로 지역을 관통하는 수변 녹지축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한편 부평공원, 부평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잇는 생태축을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굴포천 2단계 복원은 차준택 부평구청장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구는 내년 3월까지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 용역 결과에 맞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인천시의회가 구속된 의원에 대해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시 의원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에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구금된 날부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각각 2분의 1씩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의정활동비와 의정수당을 받지 못해 깎인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가 확정되거나 징계 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면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소급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전국 지방의회에 해당 조례 제정을 권고했고 인천시의회도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법치에 어긋난다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보류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